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제품은 구글 핏빗 센스 2 스마트워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원받아서 제작된 영상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과연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워치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 가지 색상입니다. 색상에 따라서 스마트워치와 밴드 색상도 다 다릅니다. 섀도우 그레이, 루나 화이트, 블루 미스트입니다. 일단 먼저 언박싱하고 며칠 사용한 뒤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할 제품은 루나 화이트 앤 플래티넘 알루미늄입니다. 자, 개봉해 보시죠. 핏빗 바이 구글 센스 2입니다. 이 화살표를 당겨 볼게요. 제품을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겠습니다. 오!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열립니다. 와우! 야, 이거 패키징 마음에 드는데요? 자, 구성품을 보면 와,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패키징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꺼내면 밴드가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퀵스타트 가이드, 설명서 등이 있고 우측에는 당기면 이렇게 충전기죠. 자,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핏빗 본체가 스트랩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 추가 스트랩, 본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어두운 색상을 많이 사용했어서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으로 착용하고 싶었는데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충전한다면 이렇게 마그넷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꽤나 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 교체할 때는 이게 스몰 사이즈고 이게 라지 사이즈 같죠? 여기 부분을 당기면서 이렇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라지를 착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꾹 누르면 되겠죠? 오, 로고가 들어오면서 한국어. 시작하려면 휴대폰에 핏빗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일단 충전 먼저 해야겠네요. 마음에 드는 거는 클래식 밴드가 2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통 1개가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밴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분들도 본인 사이즈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소재가 스포츠용 시계로 주로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착용해보니까 착용감 일단 좋고요.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사용 시간, 두 번째는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편안함과, 세 번째는 바로 앱과의 연동성입니다. 이 부분을 며칠간 사용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14일에 개봉했는데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리뷰하려면 일주일 이상은 사용해야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크기는 정사각형의 사각형 디자인과 매끈하고 곡선형 디자인이라 무난하고 두께도 적당합니다. 이 하단 쪽에 보시면 핏빗이라고 적혀있고 센서들이 보이죠? 왼쪽에는 물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부드럽게 눌리고 한 번 누르면 앱 실행, 길게 누르면 특정 앱을 설정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2번 누르면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 본체 무게는 실측했을 때 26g, 짧은 밴드를 사용하면 39g, 요 라지 사이즈 밴드를 장착했을 때는 41g입니다.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2주 동안 사용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착용감이었습니다. 가벼워서 오래 착용해도 괜찮았고 운동할 때도 좋았어요. 자, 디스플레이는 컬러 아몰레드 터치 스크린으로 좌우상하 스와이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서 항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켜놓으면 배터리 사용에 영향을 줍니다. 간단하게 UI도 살펴보면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빠른 설정, 방해 금지 모드, 수면 모드 설정이 있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화면 킬 때 버튼으로 키기, 화면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은 배터리가 뜨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 조작이 가능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각 타일들이 있어서 심박수, 수면, 신체 반응, 타이머, 날씨 등등 설정한 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 터치감 괜찮고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근데 핏빗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워치페이스는 부드럽고 빠른데 용량이 조금 나가는 워치페이스로 바꿨을 때 알림이나 화면 전환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워치페이스는 생각보다 다양해서 좋았어요. 다운받는 곳에 가면 디지털부터 아날로그, 귀여운 캐릭터까지 다양합니다. 좀 더 예쁜 워치페이스는 유료더라고요. 무료 제공하는
걸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워치 페이스 디자인에 따라서 이 설치하는 시간이 다른데 보통은 1분 이내로 모두 설치가 됩니다. 용량이 큰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설치했던 페이스는 바로바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적용하려면 또다시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페이스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핏빗 센스2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베젤이 생각보다 넓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베젤이 넓지? 생각했습니다. 주변부 베젤 쪽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제 센서인데 EDA, ECG 측정할 때 사용하는 센서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할 때 손바닥을 2분간 올려서 덮어주거나 손가락을 올려서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하는 센서 때문에 디스플레이 베젤이 넓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센서 위치가 측정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자, 화면 밝기는 어둡게, 보통, 밝게 할 수 있는데 밝기를 보통 또는 어둡게 설정해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만족스럽게 사용 가능했는데 밤에 잘 때 화면을 어둡게로 설정해도 이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좀 밝은 느낌이더라고요. 좀 더 어두운 옵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동 세기는 낮음, 세게로 바꿀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게 하면 좀 소리도 크고 강한 느낌이라서 낮음으로 했을 때 적당한 진동이라서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배터리입니다.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새벽 5시고 영하 11도입니다. 올데이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영하 13도에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는 92%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의 추운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켜고 사용한 겁니다. 3시간 30분이 지난 약 8시 반인데 89%입니다. 시간당 1% 정도 달았네요. 촬영 때문에 눈 덮인 슬로프에서 2시간 정도 착용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후 1시 반 배터리는 78%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후 5시 40분인데 12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92%에서 72%가 되었으니까 20%가 달았죠. 이 새벽에 영상 편집하고 자려고 누우니까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배터리는 62%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 4시 50분이 되었습니다. 거의 24시간 배터리 테스트를 한 거죠. 배터리는 61%였습니다. 최초의 92%에서 61%가 되면서 31%가 소모되었네요. 추운 상황에서도 꺼지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AOD를 켠 상태 화면 밝기 보통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3일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OD를 끄고 화면 밝기 보통이나 어둡게 사용했을 때는 하루에 한 15%에서 20%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또 급속 충전으로 배터리가 거의 없을 때 12분만 충전해도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소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AOD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처음에 완충하고 그 뒤로는 2번 정도 충전했는데 2주 동안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충전은 2시간이면 완충이 되는데 마그네틱 충전은 좋지만 이 케이블이 좀 짧은 느낌이라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짧죠? 자, 그럼 기능들도 몇 가지 알아보죠. 먼저 운동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걷거나 뛰면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됩니다. 운동 앱을 실행시키면 30여 가지가 넘는 운동이 있어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GPS 연결이 가능해서 설정해서 뛰고 나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도에도 표시가 되고 심박수 구간, 속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상승, 구간별, 심박수, 칼로리 등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쭉 보시면 운동했던 기록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운동했는지 측정이 기록되죠. 측정할 때는 시간, 걸음수, 거리, 심박수 등등이 표시되니까 러닝하면서 보기도 편했고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나머지 운동들도 목표 설정 등을 통해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핏빗 센스2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건강관리 기록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자가검진처럼 기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 기록은 꽤나 자세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업무 때문에 쪽잠 자면서 잠을 나눠서 잤거든요. 그 시간을 모두 기록해주고 실제 수면 시간, 깊은 수면, 렘 수면 등을 점수로 표시해서 잘 잤는지 수면 스코어로 내줍니다. 자는 동안에 이 피부 온도 변화도 측정이 되더라고요. 명상 기능도 있는데 앱과 연동해서 오디오가 재생되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구독자라면 더 다양한 명상 오디오 세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DA 스캔으로 빠르게 2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손바닥을 올려서 센서를 덮고 2분 동안 측정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기입하는 목표 체중, 물 섭취, 음식을 기록한다면 본인의 건강 기록을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들만 활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방수는 5기압 방수가 가능한데 수영할 때 50m 방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도 착용하고 샤워할 때도 착용하고 비누도 묻혀봤거든요. 며칠 동안 사용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말리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전화가 오면 핏빛 센스 2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하나 둘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저한테 들리는 음성은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통화 품질은 잠깐 들어보시죠. 하나 둘 현재 이제 통화 녹음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야외에 있고요. 통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화 어떻게 들려요? 네, 꽤 나쁘지 않죠. 내 폰 찾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면 연결된 제 폰에서 소리가 나는데 매너 모드 진동으로 해놔도 최대 소리로 바뀌어서 알람을 알려줍니다. 이메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메일로 워치의 배터리가 부족하다 또는 이번 주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메일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핏빛 프리미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핏빛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가 있죠. 이 핏빛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6개월을 무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사용하게 되면 일일 컨디션 점수 확인, 수면 스코어 상세 분석, 한 달 사용 건강 보고서를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 뭔가 진짜 보고서를 받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기록과 평균 기록 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워치 페이스도 사용 가능하죠.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건강관리 기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쉬운 점, 단점도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앱 설치입니다. 퍼스트 앱 지원 중에 한국에서는 ECG 앱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핏빛 앱에서 좌측 상단에 캐릭터 누르고 프로필로 들어가서 개인용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한국으로 설정하잖아요. 근데 국가를 미국으로 바꿔서 저장하면 앱 설치를 한다고 뜨거든요. 그러면 심전도 ECG 앱이 생깁니다. 그리고 뜨지 않았던 아마존 알렉사 앱도 뜹니다. 근데 문제는 이 ECG가 해당 지역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VPN으로 IP 우회가 필요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VPN 슈퍼 언리미티드 프록시라는 앱을 사용해서 미국에 접속하니까 심전도 앱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무료 앱이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VPN 프로 무료 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PN을 최초에만 접속해서 ECG 앱을 다운받으면 실행이 가능했고요. 장소를 한국으로 바꾸면 다시 ECG 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앱 설치가 되면서 아마존 알렉사 앱이 뜬다고 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알렉사 쓰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많이 사용하죠. 퍼스트 앱 지원되는 앱이 크게 많지 않아서 아쉬웠고요. 서드 파티 앱도 장소를 미국으로 하니까 여러 앱들이 뜨는데 다운로드를 하려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많은 서드 파티 앱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음악 재생, 음악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쉽죠. 서드 파티 앱 설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말이죠.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음성 메모 기능이 있으면 꽤 유용할 텐데 이 기능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자, 퍼스트 앱으로 핏빛페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제한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접촉식 NFC 결제가 모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지원이 되죠. 이게 지원되면 핏빛페이가 쉽게 될 텐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도 빨리 비접촉식 결제로 다양한 페이 서비스들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타사 스마트워치에서 하루밖에 못 가는 배터리 때문에 다른 스마트워치 구입 고민이시라면 핏빛 센스 2도 후보에 한번 올려놓고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든 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기에 한정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수면 측정, 내 몸의 건강 상태 변화, 스트레스 관리 등을 기록하고 또 간단하게 운동하면서 측정하고 기록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가볍고 착용감이 좋으니까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글 핏빛 센스 2 스마트워치를 2주 동안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평소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